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빼빼로 하나씩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빼빼로 하나씩 드시면서 마감 시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1.3%좀 빠졌습니다만은 반대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러셀지수 같은 경우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왔나.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코스피가 1.35%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면서 종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7%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네. 산업지수나 이런 것들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되는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가 똑같아요. 그냥 네네네. 이제는 그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던 시기였었는데, 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불확실성을 이제 제거했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약발이 좀 떨어져 가던 시기에서 이제 음, 화이자에서 나온 이야기가 백신이 나온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90% 예방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거 수치가 굉장히 네. 높더라고요. 뭐 네네. 그러면 네. 사실상 코로나는 끝났다 이렇게 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화이자 이야기가 나온 그 첫날 같은 때는 음, 이제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이제 줌이라는 기업이 네네네. 엄청나게 폭락하는 상황이 좀 있었죠. 그 아, 기업이 네네네.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음, 원격 회의, 화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네. 그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이제 직접 만나서 회의하고 학교 가고 해야 맞아요, 맞아요, 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음,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 덩치를 좀 키워갔었던 모습이 좀 있었던 거죠. 네네네네. 2000년, 네네. 2020년 연초 대비해서 63불에서 네. 지금 잠깐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음. 569불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네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네. 상승한 덩치가 이제 음,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네네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 올라오는 이유가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다우지수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나게 올라가는 이유는 네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렸었던 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돼라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음,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이제는 될 거야. 음, 그래서 뭐 여행주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었지만은, 음, 그것보다도 이제 더 먼저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화학이라든지 음, 철강 뭐 네네. 그런 쪽, 뭐 기초 쪽부터 해서 올라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음, 그래서 사실 여행이나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긴 했지만 네네. 실제로 보면은 전날도 대한항공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네네. 내려갔다 막 계속 그런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런 뭐 바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이 먼저 이제 치고 나갈 것이고 또 네네. 그런 종목군들이 네. 대형주에 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매수하기 시작을 하고 네네. 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그래요. 그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음,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제 그런 그 언택트나 이런 코로나 네네. 수혜 주제에서 음, 이제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는 또 저평가 성장주, 뭐 네네. 실적 개선, 네.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네네.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네. 많이 억눌려서, 코로나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저평가되었던 종목들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가장 또 시장의 코스피에 불을 당기는 어떤 또 하나의 요소가 수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 맞습니다. 지금 저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코스닥 그 종합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0.1% 오히려 음.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약간 전체적인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좀 찌그러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그제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1.35%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네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좀 네네네네. 들어왔었는데, 네. 이제 10월 달에는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네. 들어왔다 나갔다 모습이 있었지만은 네네네. 11월 달에 이제 딱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뭐 불 댕긴 것처럼 막 쭉쭉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음. 미국 쪽에서 경기 부양을 네.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바이든 지금 당선자의 말을 음. 들어보면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럼 달러를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를 풀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달러 약세가 되고 워낙 강세가 되니까 환율은 내려가죠. 그 다음에 네네. 경기는 좋아지죠. 그러면 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선 못 빼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지금 111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장중에 그러니까 네. 1109원까지 갔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 환율을 음. 그래도 1150원 정도 수준에서 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거든요. 네네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환율이 음. 계속해서 뭐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네. 방어가 된다라면 또 환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지금 들어오게 되면 환차익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또 경기 부양은 일단 되는 거니까 음. 주가를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음. 뭐 이제 수익성 시세 차익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음.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또 배당주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배당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음. 되면은 진짜 꼭 먹고 알 먹고 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조건 해야 되는 외국인들한테는 상황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이 지금은 뭐 정말 그 뭐 없던 돈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라도 음. 들어와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좀 집중이 됐고 음.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네. 강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음. 뭐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음.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외국인 매수 상황들을 보면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3조 2천억이나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시장에 이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수치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네네. 기관도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양념을 치면서 좀 같이 따라오는 지금 오히려 개인들은 좀 팔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 되는데 기관이 아마 여기서 끼어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네네네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 쪽 매수만 강하게 들어오는 이게 상황이라서 자금이 좀 네. 단기성 자금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네네. 네.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음. 또 상황 바뀌면 또 금세 배신할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네네네. 연기금은 그냥 일단 여기서 더 확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 여기도 이제 운용하는 비중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네. 매수를 계속 확장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네네. 외국인들이 거의 독식하는 모습이 좀 될 것 같고요. 음. 지금 보시면 이제 투신권 매도가 좀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신권 매도가 나올 때도 이 개인들의 어떤 환매라든지 이런 물량이 좀 모집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본전 시점에서 팔아먹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네네네. 뭐 차익 실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음. 그다음에 개인들 자금이 지금 많이 매도로 나오는 것은 개인들이 원해서 나오는 매도 자금이라기보다도 음. 그냥 위쪽에 걸어진 거를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걸어놨는데 그냥 매도 체결이 된 거. 그런 음. 정도의 자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매수가 워낙 강하니까 네네. 위쪽에 그냥 어지간해 걸어놓은 거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량을 뺏어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음.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 역시 외국인들의 주머니는 이 알 수 음. 없는 블랙홀 같은 거에 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얘들이 또 모르는데. 이렇게 집중력이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네네네네. 사실 자금력은 개인들이 더 많은데 음. 이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좀 힘이 약한 편이죠. 네네. 아, 역시 이제 외국인은 집중, 예, 딱 네네. 몰입해가지고 한 종목만 패는, 한 업종만 네네, 패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쉽게 쉽사리로 딱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기존에 또 많이 상승해 있던 비대면 관련주들, 거기에 또 취해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를 좀 해보시고, 빨리 이제 변경하실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삼으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네네. 해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힘 모습이 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가 아니신 분들은 환율까지 환차손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오히려 수익이 조금 나버리면은 환율에서 손해보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주가가 올라가도 음. 환율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해가 네네. 발생하는 거고, 네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환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네.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중 그래서 손해가 되겠네요.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음. 뭐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네.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음. 수급이 원하는 종목들, 지금 네. 시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걔네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 수급 시장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잖아요. 음. 그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 음.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 뭔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이제 깜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네, 네, 보이는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거고, 수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좋아하고, 시장이 좋아하는 쪽을 선호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같이 시장과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코스피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이고, 코스닥에 좀 집중되어 계신 분들은 좀 손해보시는 느낌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음, 종목별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종목을 잡아서 시장과 같이 동반 상승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잡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